건축 재료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멘트 및 콘크리트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첫 번째, 시멘트의 단위 용적당 중량이에요. 세제곱미터당 몇 킬로그램인가 인데요. 이렇게 가로가 1m, 세로가 1m, 높이가 1m, 이것을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시멘트를 가득 공급 없이 밀실하게 채우면 1500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치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우리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모래, 자갈, 물이 들어가죠. 해서 묵은 콘크리트는 2300kg 이고요. 거기에 철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2400kg. 이렇게 무게가 올라가는데 시멘트만 했을 때는 1500kg per 제곱미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이렇게 판매할 때 이렇게 한 포씩 팔죠. 무슨 시멘트 이렇게 이거 한 포의 무게는 40kg. 이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멘트의 원료, 우리 아까 방금 봤던 석회암에 가루를 내서 65%가 들어가고요. 석고는 경화를 늦추는 역할로 소량만 첨가되고 나머지는 점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경성이고요. 수경성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지 않으면 굳지 않고 물을 만나야, 반드시 물을 부어야 굳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수경성입니다. 자, 이 옆에 보시면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풍화라는 게 나와요. 에어 세팅이라고 하고요. 시멘트가 대기 중의 수분과 CO2를 흡수하여 수화 및 탄산화 반응을 일으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원래 시멘트라는 것은 물을 부어야 굳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한 포를 사왔어요. 그런데 바로 써야 되는데 그냥 보관을 해둔 거죠. 했더니 이 안쪽에는 약간 비닐로 된 소재로 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를 뜯으면 비닐이 한번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지만 그 사이로도 수분이나 CO2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화되거나 탄산화가 되어서 이 테두리가 내가 물을 붓지 않았는데 뜯은 적도 없는데 살짝 굳어지는 그런 현상. 그것이 풍화입니다. 그리고 풍화는 이것뿐 아니라 건물이 좀 오래되면 콘크리트가 공기 중에 어떤 성분과 만나서 좀 삭아지는 현상. 그것도 풍화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풍화는 이런 내용. 시멘트가 물을 붓지 않았는데 공기 중에 수분 또는 CO2를 흡수해서 물을 만나면 수화, CO2를 만나면 탄산화가 돼서 굳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수화 반응은 시멘트를 물과 섞으면 수경성인 화합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화열은 수화 반응을 발생할 때 열이 조금 나요. 그래서 되게 여름에는 막 물 뿌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열이 좀 나는 현상이고요. 우리 이전에 중용열 시멘트라는 거 잠깐 배운 적 있어요. 메스 콘크리트에 유리하다라고 했고, 이것은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을 낮춰준 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시멘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시멘트의 분말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분말도라는 것은 이전에 아마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아, 방금 지나갔네요. 자, 분말도라는 것은 이게 몇 페이지냐면 158페이지. 아, 그 위쪽, 방금 봤던 것의 위쪽에 내용이 있었어요. 분말도라는 것은 시멘트 자체가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것은 분말도가 높다. 알갱이가 큰 것은 분말도가 낮다. 이렇게 불러요.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이렇게 가늘게 갈았을 때 많이 갈면은 더 작아지잖아요. 입자가. 그래서 많이 갈아서 입자가 작아졌다. 같은 말로 분말도가 높다. 이렇게 불러요. 분말도가 높으면 물과의 접촉 면적이 많아집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인 것보다 이렇게 여러 덩어리인 것이 이 사이사이에 물이 들어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접촉 면적이 많고 수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초기 강도 또는 조기 강도가 증가합니다. 분말도가 높을수록. 분말도가 높을수록 풍화되기 쉽고, 풍화된다는 것은 내가 물 안 부었는데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분말도가 작아서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풍화되기가 쉽고요. 수축 균열이 생기기 쉬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빨리 굳는다. 빨리 굳는다. 는 얘기고요. 빨리 굳으면
이게 초기에 빨라지면은 크랙, 그러니까 금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축 균열 등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도가 높을수록 그래서가 아니고 분말도가 높을수록 재료 분리는 또 적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재료 분리라는 것은 이렇게 모래알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잘 들어가야 되는데 분말도가 굵으면 이 모래 사이에 시멘트가 잘 안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알갱이가 작을수록 재료 분리는 적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알갱이가 작고 미세하다. 작고 미세할수록 분말도는 높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방금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안 보고 가다 보니 일단 보고 왔습니다. 자, 시멘트의 분말도는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 즉 비표면적에 의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위 중량에 의한 표면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된 알갱이랑 이렇게 된 알갱이가 있다고 칠게요. 이것의 단면적은 똑같은데 표면적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원주라고 보고 이것을 다 펼쳤더니 이만큼 된 거예요. 이 원주를 펼쳤어요. 세 개 다. 이렇게 됐고 똑같은 단면적인데 이것을 펼쳤더니 조금 짧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이 높다는 것은 분말도가 작다라는 것도 같은 비슷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말도가 큰 시멘트일수록 수화 반응이 빨리 된다 그랬죠.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알갱이가 크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 번 분말을 해서 알갱이가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물이 더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화 반응이 빠른데 얘는 지연되었다라고 했고, 응결 및 강도의 증진도 조금 더 빨라집니다. 초기에.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시멘트의 풍화란 시멘트가 습기를 그냥 흡수한 거예요. 물을 부은 게 아니라 경미한 수화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작용을 하여 탄산칼슘을 형성하는 작용, 다른 말로는 굳어지는, 물을 부은 적이 없는데 굳어지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시멘트의 안정성 측정은 이런 팽창도 시험 방법으로 합니다. 정답이 2번이었어요. 자, 시멘트의 응결 시간입니다. 응결된다는 것은 아마 물을 만나서 수화된다는 거, 수화되어서 굳어진다는 거 해서 덩어리를 만든다. 덩어리 생성하는 것이 응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을 붓고 1시간부터 시작한대요. 굽기 시작해서 10시간 이내에 시멘트는 그 응결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는 자갈도 섞었고 모래도 섞었고 어떤 그 응결을 늦추는 것들을 섞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훨씬 더 오래 응결이 되고 있죠. 자,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시멘트가 경화할 때, 굳을 때 최적 팽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최적이라는 것은 부피, 이 시멘트 자체의 부피가 굳으면서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서 팽창 균열이 생기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테스트할 때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으로 얼만큼 팽창하는지를 시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은 최적 팽창에 대한 팽창 균열의 정도.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팽창하면서 금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금 사이로 어떤 성분들이 들어와서, 내구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야 되는데 그 사이로 못들이 들어와서 시간이 지나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정성은 팽창 균열과 상관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구성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응결이라는 것은 시멘트의 수분이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가 이 시멘트 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동성과 점성, 움직이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건 상실하고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응결입니다. 수화되면서 발생되는 거겠죠. 수화되면서 발생되는 열은 수화열, 이렇게 굳어지는 것은 응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의 크기고요. 분말도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시멘트는 19세기 초 영국의 에프스딘 또는 아스틴이라는 사람이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을 발명을 했어요. 영국의 포틀랜드 섬에서 석재와 비슷하다고 해서 포틀랜드 시멘트, 요즘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회색이죠. 그 섬의 석재가 약간 요런 색이라고 해요. 19세기 중엽에 프랑스의 모니에라는 사람이 그 안에 철근을 심어서 콘크리트 공법을 개발을 했어요. 역사였고요.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한 번씩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에프스틴과 모니에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영국의 포틀랜드 지방에 있는 그 섬의 돌 색깔과 비슷하다고 붙인 이름.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고요. 전체 생산량의 90%. 이렇게 포대에 파는 것도 보통 시멘트. 레미콘에 이렇게 섞으면서 오는 것도 보통 시멘트. 다 보통 시멘트. 비중이 3.05에서 3.15입니다. 비중이라는 것은 부피에 대한 무게인데요. 우리 목재가 1.54였잖아요. 이것보다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1세제곱미터당 1500kg. 아까 나왔던 내용. 분말도가 크면 클수록 빨리 굳지만 풍화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기, 강도가 센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분도 많이 넣었고요. 알루미나 성분도 많이 넣었어요. 우리 보통 시멘트에는 석회가 만약에 60%다 예를 들어서 하고 응결을 늦추려고 10%의 석고를 섞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빨리 하려고요. 석회를 한 70% 넣었다고 치고 이 석고를 좀 줄였어요. 5%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석회분을 더 넣고 거기에 좀 빨리 굳게 하는 알루미나 성분을 포함했어요. 그래서 초기 강도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압축 강도는 28일을 말린 걸 기준으로 보는데 이것은 7일만 말려도 28일 강도가 나온다고 해요. 공기 단축,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공사와 한중 되게 추울 때 또는 물속에 타설할 때 적합하다라고 합니다. 자, 중용열 시멘트 별표 2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보통 시멘트보다 석회분과 알루미나를 적게 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빨리 굳는데 이거를 적게 해서 그리고 실리카와 산화철을 많이 넣었대요. 그래서 수와 열을 낮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굳을 때 천천히 굳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 그래서 수축률을 적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안정성과 좀 관련이 있겠죠. 안정성, 굳으면서 생기는 팽창 균열에 대한 건데요. 얘는 그냥 이렇게 보통 시멘트이기 때문에 팽창하면서 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열을 낮추었기 때문에 굳을 때 팽창하지 않는 그런 아이고 그래서 균열 발생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화열을 낮추어서 균열 발생을 낮추었다. 라고 하고 다시 보면은요. 빨리 굳는 건 일반 시멘트일 경우에 빨리 굳으면 크랙이 올라가요. 균열이 올라갑니다. 균열이 많아져요. 천천히 굳어요. 그러면 균열이 작아진다. 라고 이제 정리를 딱 해버려야 돼요. 자, 그리고 초기 강도의 발현은 늦어요. 천천히 굳어요. 그래서 크랙이 없죠. 균열 발생이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강도에는 되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균열 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사선도 막을 수 있어요. 우리 방사선 벽체 엄청 두껍게 한대요. 몇 미터씩 한대요, 벽체를. 근데 여기서 크랙, 여기서 크랙, 여기서 크랙 이렇게 만나버리면 방사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런 두꺼운 콘크리트에 중용열, 메스 콘크리트에 중용열 시멘트를 써서 크랙을 최소화해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댐이나 도로 같은 메스 콘크리트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스 콘크리트는 덩어리가 큰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것보다 중용열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사용은 동일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산염에 저항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예요. 내화학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우리 내구성 안에 내화학성 포함되는 거 얼마 전에 들었죠? 조금 전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요. 해안가나 하수시설 공사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우리 하수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 더러운 물도 나오지만 이런 약품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에 사용되면 안에 철근도 보호하고 크랙도 좀 적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입니다. 초기 강도 증진 아니죠. 천천히 굳어요. 수화열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급속 공사 안 돼요. 빨리 안 굳어요. 발열량이 적은 거 맞아요. 경화가 느린 거 맞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크랙을 줄이는 그런 시멘트입니다. 수화 속도가 빨라. 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용열은 열을 낮춰서 초기에는 천천히 굳지만 나중에 크랙이 없기 때문에 장기 강도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용열 시멘트나 플라이애쉬나 고로 시멘트나 실리카 시멘트, 포철란 시멘트 다 성질이 유사해요. 초기 강도는 낮아요.
장기 강도는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시멘트, 백색 포트랜드 시멘트는 여기에 마감 공사할 때 타일 사이 줄눈 만들 때 백시멘트 섞어서 쓰고요. 그리고 싱크대 상판 이렇게 만들 때 여기 백시멘트에 종석, 돌가루 하고 알료 섞어서 이렇게 세 개를 섞어서 굳혀서 이런 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혼합 시멘트예요. 아까는 시멘트 자체가 그런 성질이 있었고요. 이것은 흑수 시멘트. 여기다가 시멘트에 뭘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드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플라이 애쉬 시멘트. 애쉬가 재라고 했죠. 재. 요즘 염색할 때 애쉬 톤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약간 회색빛, 약간 바렛 느낌 이런 건데요. 플라이 애쉬는 이렇게 펄펄 날리는 재를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특징은 수화열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천천히 굳으면 수축을 적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가죠. 고로 슬래그, 고로 시멘트는 용광로에서 생긴 부산물이에요. 용광로에 이렇게 끓이면, 철을 끓이면 위로 날리는 이 부산물, 이것들을 채집을 해서 넣어주는 게 고로 시멘트예요. 고로 슬래그를 넣어준다고. 슬래그는 찌꺼기라는 뜻이에요. 우리 용접할 때 슬래그 용입이라는 거 있었죠. 슬래그 용입.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이 용접 비드에 슬래그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 슬래그는 찌꺼기가 들어갔다. 이런 소리입니다. 용광로에서 나온 찌꺼기를 섞어서 넣어주는 거고 얘를 넣으면 수화열 낮출 수 있어요. 그럼 또 중력열이랑 비슷하겠죠. 내구성이 높아 화학적 저항성 크고 댐, 도로, 항만 같은 매스 콘크리트에 쓰일 수 있다. 다 비슷합니다. 이거 두 개. 그리고 실리카 시멘트. 보통 시멘트에 규산질을 섞었대요. 규산질. 얘를 섞으면 똑같아요. 초기에는 천천히 굳으나 장기 강도는 높아요. 크랙이 덜 생기니까. 수축이 덜 되니까. 해수 등에 의한 화학 저항이 커서 댐이나 터널, 지하철 도로 이렇게 쓰이고 내화학성이 뛰어나서 화학 공장에도 쓰인다라고 합니다. 특징은 비슷해요. 자, 알루미나 시멘트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 세 개는 비슷한데 뭐랑 중용열이랑 비슷한데요. 이 알루미나 시멘트는 조강 포틀랜드랑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 알루미나 성분만 많이 높인 거예요. 석회 말고요. 이걸 많이 높아서 긴급공사, 한랭공사, 되게 추워서 막 얼기 전에 빨리 굳혀버리는 거죠. 이건 더 심하네요. 하루 만에, 아까는 7일 만에였는데 하루 만에 28일 압축 강도를 발현하는 그것이 알루미나 시멘트. 굉장히 특이한 아이였고요. 또 특이한 거, 폴리머 시멘트. 우리 폴리머 뭔가 복합체 같은 것들을 시멘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라텍스, 고분자 재료, 그리고 열을 받으면 녹는 재료, 이런 고분자 재료를 섞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시멘트에. 이걸 섞으면 라텍스는 고무 성분이잖아요. 이걸 섞으면 방수성이 올라가고요. 방수성. 이 안에 사이사이에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겠죠. 우리 시멘트라는 것은 이렇게 공극이 있어요. 바르고 나면. 그리고 물도 한 16% 정도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폴리머 시멘트 그 안에 라텍스 성분이 있다면 방수가 좀 돼요. 이 공극을 막아줘가지고. 그리고 약품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변형 안 되게 버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방수성, 내약품성, 내충격성도 우수해요. 약간 탄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아주 약간. 자, 그리고 킨즈 시멘트, 이것은 키워드가 경석고를 주원료로 했어요. 경석고. 우리 지금 보통 시멘트는 석회가 주원료고 석고는 조금 넣잖아요. 그런데 좀 단단한 석고를 갈아서 주원료로 한다고 해요. 얘는 좀 끈적끈적해서 점성이 커서 바르기가 쉽고 매끈한 마무리 작업에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 가지고 계시고요. 킨즈 시멘트 용어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고로 시멘트 다 비슷하다 그랬죠. 고로 시멘트, 그리고 플라이 애쉬 시멘트, 그리고 실리카 시멘트, 중용열 시멘트 다 비슷합니다.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천천히 굳기 때문에 건조 수칙이 적어요. 그리고 내열성도 괜찮은데 수밀성이 양호하다는 것은 물에 대해서 더 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크랙이 적거든요. 수축이 덜 돼서. 좋고요. 응결 시간 빠르다 안 맞죠. 천천히 굳는다 그랬잖아요. 초기 강도는 별로, 장기 강도는 좋아요. 이렇게 보는 게
3번 틀렸고요. 화학 저항성 높아요.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크랙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 고로 슬래그랑 중용열 시멘트, 플라이 애쉬,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포졸란 시멘트, 중용열, 플라이 애쉬 다 비슷비슷하다고 머릿속에 딱 이렇게 팀을 짜버려야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멘트를 구성하는 주요 화학 성분으로 거리가 먼 것은 실리카 시멘트 있고 석회를 많이 넣고요. 알루미늄을 넣으면 빨리 굳어요. 산화 알루미늄을 넣으면. 근데 일산화탄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수화열 발생이 적은 시멘트로서 원자로 찹해요. 키워드입니다. 중용열이 보통 원자로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요. 나머지 어떤 고로 슬래그나 아니면 플라이애쉬 같은 것들도 천천히 굳어서 메스 콘크리트에는 좋지만 중용열 시멘트가 가장 원자로 첩회용으로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것도 없었죠. 자, 그리고 다음 중 초기 강도 발현이 가장 큰 시멘트는 우리 보통 시멘트 말고 이건 늦게 굳고 얘도 늦게 굳고 알루미나를 많이 넣으면 하루 만에 28일 강도였잖아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게 알루미나 시멘트였습니다.